자, 이제 보수 두 번째 이제 보수 산정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매매 그리고 임대차. 특히 이제 임대차가 거의 시험 문제 나오니까 매매 쪽은 간단하게 요즘 또 응용해서 또 매매하고 그다음에 임대차를 동시에 계산한 다음에 뭐 차익은 이런 식으로 사내 이상하게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출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또 대비를 해 보실 거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매매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오고, 자, 실무감은 똑같습니다. 자, 임대차였을 때는 조금 많이 적게 나올 건데, 자, 임차니까 약자다 좀 봐주자 그런 취지 같습니다. 여기는 보수가 좀 낮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1억하고 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개 보수 계산했을 때 이제 자, 1억짜리, 3억짜리는 한 얼마 정도씩 나올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이제 보수 산정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 자, 보수 계산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매였을 때 이렇게 매매였을 때 금액도 이제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 한 1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도액은 여기서 당연히 줄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5천만 원 이상에서 이제 얼마? 2억 미만. 자, 미만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요율 이렇게 줄 거고요. 요율은 이제 0.5%다. 자, 0.5%라고 주고 그다음 이제 한도액. 요 한도액은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 아예 못 받는다 그입니다. 한도액은 80만 원이었을 때라고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아예 요율도 주고 한도액도 주고 계산기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만약에 1억이었을 때 보실까요? 자, 1억이면 이제 자,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숫자하고 해서 이제 9개. 자, 항상 이렇게 콤마 있는 거 계산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9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우리 10만 원 단위까지는 잘 알 겁니다. 100만, 1000만, 억. 그래서 여기 이제 1억. 우리 중개사무소가 막 10억도 써보고 20억도 30억도 심한 막 100억도 쓰게 될 거니까 개인 또 많이 안 봤다고 그냥 촌스럽게 또 많이 안 봤다고 해갖고 여기서 막 숫자 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개 게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율 얼마라고요? 0.5%. 자, 이 0.5%가 이제 같은 의미가 이제 1000분의 정말 1000분의 5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모에 있으니까 요거 3개하고 요거 3개가 없어지겠다. 라고 해서 5만.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퍼센트는 동그라미 이렇게 2개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이 떨어집니다. 0점 하나 더 뗍시다. 5만 계산하면 편하니까 하나 더 뗍시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0점하고 퍼센트는 3개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 떨어졌습니다. 자, 10만 원대 나왔죠. 바로 암산 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50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정답 찾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중개 보수는 쌍방에게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합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쌍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쌍방으로 똑같이 개입니다. 자, 그럼 얼마인가요? 100만 원. 여기 이제 100만 원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이제 금 해보시면요. 자, 50만 원. 그럼 이제 옥상으로 아주 끌고 가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 우리 매도인도 50만 원 그러니까요. 매도인도 무슨 25만 원 딱 주고 50만 원 맞춰서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매수인도 이게 아닌데 그입니다. 매수인도 25만 원 맞춰가지고 딱 50만 원 맞춰줍니다. 아니라고 그입니다. 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중개보수가 나오게 되면 매도인도 2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그리고 매수인도 50만 원 그래서 얼마라고요? 총을 다 해서 100만 원. 항상 이렇게 곱하기 100 여기서 곱하기 2에서 이제 여기는 100만 원. 자, 중개보수는 우리 시험 문제 정답에서도 100만 원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중개보수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번 3억으로 또 예시를 놨습니다. 3억이었을 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아예 그냥 보수율 다 준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 문제도 이제 자, 2억 이상 이렇게 주게 될 겁니다. 2억 이상은 얼마? 요율 줍니다. 자, 2억 이상. 여기 이제 3억 들어갈 거고요. 2억 이상에서 이제 6억 미만. 자, 미만은 안 들어갑니다. 미만이면 요율은 얼마? 바로 이제 요율. 우리 시험 문제 아예 알려줄 거고요. 요율은 이제 0.4%. 그럼 이제 30만 원 나오겠다. 4만 계산하면 되겠다. 바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억이면 이제 바로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몇 개? 9개.
라고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3억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다? 0.4% 요율 줍니다. 한도액은 없음 이렇게 나올 겁니다. 0.4%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1000분의 4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같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상쇄시켜도 괜찮고요. 그리고 0점입니다. 하나 더 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1000분의 4다. 그러셔야 됩니다. 30만 원대 나왔을 거니까요. 그러면 4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3, 4, 12. 근데 이제 120만 원 아직 정답은 아닙니다. 120만 원. 여기다 이제 얼마라고요? 곱하기 2. 매도인하고 매수인에게 똑같이 받을 거니까 쌍방. 요 쌍방을 의미하는 곱하기 얼마라고요? 2. 그래서 요걸 이제 양타 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40만 원입니다. 요즘 이제 단독 중개하기 상당히 좀 많이 어렵고요. 옆집하고 공동 중개. 우리 집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없습니다. 옆집에 가면 있어요. 같이 공동 중개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값은 바로 이제 우리 매도인에게 120만 원 받고, 을은 같이 공동 중개하니까 바로 이제 옆집도 120만 원 받고, 요걸 이제 단타 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 쪽에서 우리 이제 단독 중개하게 되면은 여기는 아예 쌍방에게 똑같이 받을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단독 중개해서 이렇게 단독 중개하게 되면 요걸 양타 친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매수인에게 두 사람 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타 쳤다 했을 때가 곱하기 2라는 겁니다. 쌍방에게. 항상 우리 양타 치는 날은 우리 선생님한테 밥 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불러다가 이제 한번 밥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타 치기가 어려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한 10번 나오면 한 8, 9번은 여기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임대차. 요 임대차가 바로 뭐 전세도 안 나옵니다. 뭐 전세는 그냥 바로 요율 곱하면 나오니까 너무 쉬워서 우리 시험 문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였을 때는 얼마일까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월세였을 때 이제 보증금. 자, 보증금을 주게 될 겁니다. 자, 보증금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처럼 이제 바로 이제 1000만 원, 뭐 500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1000만 원이라고 했고요.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월세가, 자, 월세를 이제 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임, 뭐 차임이나 월세나 같은 소리. 그리고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우리 시험장에 가면은 100을 곱하면 안 되겠다. 70으로 낮춰야 되겠다. 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항상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계약 기간 2년, 자 2년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또 24번 받는다고 24월. 자, 예전에는 24번을 받으니까요. 여기다 24를 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기입니다. 걔 또 뭐 720만 원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정답 찾아보면은 또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요. 오지선 다 있기는 있겠지만 아예 속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아예 지금 이제 계산 안 하고요. 예전에 잠시 그냥 월수로 계산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자, 곱하기 100 아니면 70으로 환산계수입니다. 환산계수가 이제 100이나, 근데 환산계수 곱하기 100 하는 것은 이제 5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는 곱하기 100 그대로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안 되면 요거 이제 두 개 다 버텨봐야 됩니다. 곱하기 100 해보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텨서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 미만이었을 때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여기는 좀 낮추라는 겁니다. 낮춰야 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얼마라고요? 환산계수가 70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먼저 이제 곱하기 100을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곱하기 100이니까 자 10만, 그리고 동그라미 2개 더 들어갑니다. 자, 10만이니까 100만, 1000만.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귀찮으면 이제 여기다 동그라미 2개 더 치면은 3천만 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3천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환산 금액인데 환산 개수고객입니다. 곱하기 하세요, 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 개수가 나왔을 건데, 환산 금액이 나왔을 건데, 그러면 보증금하고 합쳐 보세요. 요 곱하기 100 하는 게 바로 자, 보증금처럼 이제 만드는 개수, 환산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들어 놨네요. 3천으로. 그럼 둘이 버텨 보세요. 얼마입니까? 4천. 자, 그럼 이제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4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 안 되네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곱하기 100을 다 할래 게임입니다. 그러다가 초과 보수로 1년이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얼마로 낮추라고요? 자,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 보수를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로 나누라고요? 70으로 게임입니다. 그럼 37에 21, 2,100만 원. 조금 더 낮아질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2,100만 원이 될 거고요. 자, 2,1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이제 2,100만 원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얼마라고요? 3,100만 원. 3,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3,100만 원이 나올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5천만 원 미만. 항상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압도적으로 5천만 원 미만. 여기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미만은. 자, 그러면서 이제 요율도 줍니다. 요율은 0.5%다. 0.5%. 그리고 한도까지 줍니다. 한도가 얼마다? 여기는 또 2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한도가 이제 2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0만 원 해서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끔씩은 임차인에게만 또는 임대인에게만 그럼 곱하기 100을 하시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1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거래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3,100만 원, 요 3,100만 원이면 이제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8개 나오겠다. 자, 그리고 이제 3개 떨어지면 31,000원 나오겠다. 예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이런 식으로 3,100만 원, 3,100만 원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요율 얼마입니까? 0.5% 그리고 1000분의 5개입니다. 자,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같이 바꿀 수 있고요. 떼버리면 됩니다. 하나 더 뗍시다. 5만 계산하기입니다. 5만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떼면 얼마가 됩니까? 정말 31,000원 나왔잖아요. 여기다 이제 얼마를 곱할까요? 5만 개입니다. 그러면 자, 5 1에 5니까 이제 그리고 5 3 15니까 얼마입니까? 15만 5천 원. 요 세 개는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임차인에게만 그럼 곱하기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중개 보수는 자, 이런 식으로 중개 보수는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자, 중개 보수 그러면 쌍방에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똑같이 받을 겁니다. 곱하기 얼마를 할까요? 쌍방을 의미하는 곱하기 2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자, 세를 넣는 임대인, 세를 들어가는 임차인. 우리가 보통 차임증 걸 때 돈을 빌렸을 때 차 그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방에게 받을 거니까요. 그럼 이제 얼마입니까? 31만 원. 자, 이런 식으로 31만 원이 바로 중개 보수. 그리고 자, 혹시 이제 임차인에게만 꼭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임차인에게만 받는다 그러면 15만 5천 원 입니다. 또 곱하기 2까지 해갖고 다 보인다고 아주 출삭방정 떨고 다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에게만 그러면 거기도 15만 5천 원.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을 때 중개 보수는 그럼 얼마라고요? 31만 원. 31만 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조심하실게요. 여기는 문장으로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동일 3번이 자꾸 나옵니다. 동일 3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동일 3번. 그러니까 요 동일 3번이라는 소리가 자, 먼저 첫 번째는 동일한 중개 대상물. 이렇게 중개 사물이 같습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 자, 특히 이제 요 두 번째를 잘 봐야 됩니다. 동일한 당사자입니다. 달라지면 아예 다릅니다. 자, 동일한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도 아까 잠깐 봤을 건데 갑을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도 또 누구라고요? 또 그 갑을입니다. 요 당사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동일한 기회에 요 기회라는 소리가 매매를 하면서 뭐를 한다고요? 자, 임대차.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임대차도 동시에 행해졌을 때입니다. 동시에 행해졌을 때. 자, 그때는 바로 이제 요 동일 3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외에 매매 하나만 받으라는 겁니다. 안 그럼 정말 매매하겠다. 요소가 나옵니다. 임대차는 전세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그죠? 없다 그럽니다. 하나만 받아라 그럽니다. 오죽하면 정말 집을 팔고 그 집에서 다시 요걸 점유 개정 그럴 겁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로 여기는 바로 얼마만 받아라? 매매 하나만. 요 매매 하나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3번 나왔을 때 자,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동일 2번만 나오고 매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정말 세 봐야 됩니다. 동일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3번 이렇게입니다. 문장도 엄청 길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뭐만 만을 적용한다고요? 매매 만을. 우리 나중에 이제 본 교재에서 여기다 막 동그라미도 칠 겁니다. 별표도 할 겁니다. 매매만을 어쩐다고요? 매매만을 적용한다. 라고 해서 임대차 계산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산하면 초과 보수로 형벌을 2년이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큰 문제 삼습니다. 우스갯소리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갑이 자 102호, 요 102호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뭘로 3억 정도로 해서 매매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샀을까요? 을. 바로 여기서 이제 아까도 3억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순이 사고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매동이는 집을 팔고 떠나가게 될 건데 오죽하면 그러겠냐라고 이제 떠나가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 동물 3번이 나옵니다. 자, 요 물건을 그입니다. 102호 아파트 물건을 다시 뭐 한다고요? 그럼 이제 갑이 이제 누가 될까요? 바로 이제 우리 갑이 임차인이 될 겁니다. 세입자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계약도 갑을 그리고 그 임대차까지도 뭐라고요? 여기는 누구다? 또 그 갑을 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당사자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을, 병 이러면 또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긴 전세 얼마? 1억에입니다. 전세 1억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 될까요? 임대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임대인. 그래서 이제 1억 전세를 다시 줬을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하나만요? 매매 하나만 그입니다. 3억에다가 이제 요를 줄 거니까요. 여기는 0.4%를 줄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 나왔겠네요. 4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120.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1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120만 원. 그리고 이제 자, 임대차 계산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전세 계산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또 이북에 이제 1억 원 전세는 한 단계가 나왔습니다. 0.4%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나왔겠다. 3만 계산하면 되겠다. 3개 없어졌으니까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30만 원 나왔을 건데요. 근데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아주 억울합니다. 매매 계약서도 써주고 전세 계약서도 써주고 2개를 써줬다는 겁니다. 그럼 2개 다 받을 것 같습니다. 뭐만 적용하라고요? 매매 하나만 입니다. 매매 하나만을 적용해야지 여기에 전세 계약서 써줬다고 임대차 계약서 써줬다고 또 받으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만 받아라. 매매 하나만 받아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12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답을 찾을 때는 이제 여기다 곱하기 또 얼마를 해야 될까요? 240만 원. 근데 항상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요 매도인에게만 또는 뭐 AB로 해가지고 A에게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얼마라고요? 120만 원. 150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0은 초과 보수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 하나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정말 집을 팔고 그 집에서 아예 떠나지도 못하고 또 임차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겠냐고입니다. 정말 소유권만 자, 아예 모습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직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집주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정말 부동산만 알 겁니다. 요 계약서를 써줬으니까 자, 집 팔고 그 집에서 다시 전세 산다네. 그러니까 여기 점유 개정이라는 겁니다. 점유만 개정객입니다. 점유만 개정했다. 자,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고요? 을한테 넘겨주고 임차해서 이제 소유권 잃어버리고 사용 수익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고 을한테 넘어가고 그게 바로 점유 개정. 점유 개정이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도 무슨 막 간이인도가 나오고 뭐 자, 그리고 점유 개정이 나오고 간접 점유가 나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 약간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 보수도 이렇게 이제 중개 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매는 아주 쉽고요. 한두 억만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받는다. 근데 우리 임대차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이상 됐다는 겁니다. 보증금 2천. 월세 30만 원. 그럼 딱 이제
거기 5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0.4로 곱하면 될 건데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개수를 어떻게 낮춘다고요? 70으로. 문장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70으로 낮춰서 이제 거래 금액을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율 줄 거니까 그 요율에다가 바로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중개보수가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계산 문제를 꼭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제 시험 문제도 대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중개보수 받을 때는 항상 요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요. 잘못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 1년이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심하게 강조할 정도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알고 와요. 인터넷에다가 물어보고 옵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보수 이제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는 상당히 우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쪽으로 한번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